절대 이 야채 드시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무려 15년간 3만 명을 추적 관찰하여 밝혀낸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6명이 건강식이라 믿으며 매일 챙겨 먹는 이 야채들이 사실은 우리 콩팥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지는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뒤 소변에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많이 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당신의 신장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첫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신장 파괴 야채 4가지. 둘째, 죽어가는 신장을 기적처럼 되살리는 야채 4가지. 셋째,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돈 한 푼 안 드는 황금 원칙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매년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까지 건강하다며 웃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신장 문제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실에 끌려가시는 모습을 지켜볼 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 좀 살만해지셨는데 여행은커녕 병원 침대에 묶여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연명하는 그 모습이 의사인 저조차도 너무나 안타까워 오늘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뼈아픈 현실부터 직시하셔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환자들 중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신장이 망가진 줄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모를까요? 왜 내 몸이 죽어가는데 모를까요? 바로 신장은 90%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옵니다. 간이 나쁘면 피로가 쏟아집니다. 위가 상하면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조용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그 음식 속에 숨겨진 독약만 제거한다면,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이재철 교수팀의 연구 결과 특정 야채를 즐겨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3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야채가 우리를 배신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신장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장은 등 쪽 양옆에 주먹만한 크기로 붙어 있지만 그 역할은 실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정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기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걸러낼까요? 기껏해야 몇 리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장은 매일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큰 욕조 2개를 가득 채우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콩팥은 매일 그 엄청난 양의 피를 묵묵히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밥을 먹고 생기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청소부 역할. 둘째, 물의 양을 조절하는 댐의 숨은 역할. 셋째, 혈압을 조절하는 조절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정밀한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물이 더러워지듯 신장이 망가지면 피가 썩기 시작합니다. 독소가 온몸을 타고 뇌로
심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두려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나 피부는 상처가 나도 다시 재생됩니다. 하지만 신장세포는 다릅니다. 한 번 죽으면 절대 다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는 딱딱한 흉터만 남습니다. 마치 화상 입은 피부처럼 말입니다. 그 흉터는 평생 갑니다.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의료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굵은 바늘을 꽂고 기계로 피를 돌리는 투석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충격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야채가 왜 독이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은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심장을 뛰게 하는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칼륨은 청산가리와 다를 바 없는 맹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꽉 막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쳐서 부엌이 물바다가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신장이라는 배수구가 좁아져서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데 몸에 좋다고 칼륨 덩어리인 야채를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칼륨이 피 속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심장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의 주범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이미 여러분의 신장 혈관은 설탕물에 절여진 끈적한 상태이거나 높은 압력으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 폭탄을 던지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내 신장은 내가 지킨다. 이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석을 부르는 최악의 야채 4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배신감이 드실 수도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야채는 여러분의 냉장고에 반드시 들어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이 음식들을 건강의 상징이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적으로 알고 먹는 독보다 약인 줄 알고 먹는 독이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진실을 마주하셔야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야채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뽀빠이의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항의하십니다. 원장님, 시금치는 철분의 왕 아닙니까? 빈혈에 좋고 뼈에 좋은 최고의 완전식품 아닙니까? 네, 건강한 20대, 30대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고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 시금치는 신장을 찢어발기는 면도칼과 같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무려 55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시죠?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바나나보다 1.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시금치 나물 한 접시를 먹을 때 보통 100g 이상을 먹습니다. 그 한 접시를 비우는 순간 여러분의 피 속으로 칼륨 폭탄이 투하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시금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뾰족한 돌, 즉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안에 돌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날카로운 돌들이 연약한 신장 조직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안 그래도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허덕이는 신장에 돌까지 생기게 하여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3세 최영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다며 매일 시금치 나물을 드시다가 결국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칼륨 수치가 6.8까지 치솟아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건강하려고 드신 음식이 본인을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시금치가 있다면 당장 꺼내십시오. 두 번째로 경고할 야채는 토마토입니다.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방송만 틀면 의사들이 나와서 토마토가 좋다고 떠들어대니까요. 리코펜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있다. 전립선에 좋다. 심혈관에 좋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신장 내과 의사들에게 토마토는 숨겨진 암살자와 같습니다. 토마토 100g에는 칼륨이 280mg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보다는 적어 보이죠. 하지만 토마토의 진짜 문제는 섭취 방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어떻게 드십니까? 그냥 생으로 한 개만 드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 않습니까? 꿀을 넣고 매일 아침 한 잔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죠. 바로 그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토마토를 갈아버리면 칼륨이 농축됩니다. 주스 한 컵에 들어가는 토마토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2~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칼륨 섭취량이 순식간에 700mg을 넘어갑니다. 하루에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치를 단 한 잔의 주스로 채워버리는 꼴입니다. 게다가 액체로 마시면 흡수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빠릅니다. 씹어 먹을 때는 천천히 올라가던 칼륨 수치가 주스로 마시면 로켓처럼 수직 상승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제발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 중에는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때문에 가뜩이나 칼륨이 안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토마토 주스까지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조사 결과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토마토를 매일 드시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칼륨 수치가 평균 40%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드시던 그 빨간 토마토 주스, 당장 싱크대에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가 밥 대신 즐겨 먹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살 뺀다고 혹은 소화가 안 된다고 밥 대신 찐 감자를 드십니다. 탄수화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면서 흙 속의 미네랄을 빨아들이는 뿌리 채소입니다. 그래서 칼륨 함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자 100g에 칼륨이 42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밥 한 공기의 칼륨 양과 비교하면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감자를 쪄서 드시면 그 칼륨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자를 튀겨서 드시거나 감자전으로 드시는데 이것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은 더 농축되며 거기에 기름과 소금까지 더해집니다. 신장을 망가뜨리기 위해 작정한 음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구마는 괜찮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구마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고구마는 감자보다 칼륨이 더 높습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방에서 동치미와 함께 드시는 군 고구마. 정말 맛있죠. 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이 군 고구마 2개를 드시는 것은 신장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구마와 감자를 수확하는 철입니다. 제발 밥 대신 감자나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 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이것은 정말 배신감이 클 겁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과일입니다.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며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샐러드에 넣고 빵에 발라 먹고 스무디로 갈아 드십니다. 하지만 신장 내과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아보카도는 칼륨 폭탄 그 자체입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보카도 한 개의 칼륨이 무려 97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2배가 넘습니다.
보통 신장 질환자에게 권장되는 하루 칼륨 섭취량이 200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아보카도 하나만 먹어도 하루 허용량의 절반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다른 반찬은 아예 안 드실 겁니까?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실 겁니까? 아보카도를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혈액 속 칼륨 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건강을 위해 아보카도 다이어트를 하던 여성이 급성 심부전으로 쓰러진 사례도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보카도는 칼륨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아주 소량으로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여러분의 신장을 해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시금치, 토마토, 감자, 아보카도, 이 이름들을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기셔야 합니다. 시금치에 550, 토마토에 280, 감자에 420, 그리고 아보카도에 970. 이 숫자들은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깎아먹는 숫자들입니다. 아마 지금쯤 억울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니 원장님,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야채가 좋다고 해서 고기도 줄이고 풀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먹지 말라니요. 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가혹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여러분이 나중에 투석실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야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칼륨 걱정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되고 심지어 신장의 독소를 청소해주는 고마운 야채들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독초를 비워내시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약초로 채우시면 됩니다. 10년 더 젊은 신장을 만드는 비법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혹시 최근에 있으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야채들을 계속 드셨다면 여러분의 혈액 속에는 이미 칼륨이라는 이름의 독이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예고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이나 다른 병은 아프기라도 하죠. 하지만 고칼륨 혈증은 아주 사소한 느낌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생명을 앗아갑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손발 저림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손끝이나 발끝이 찌릿찌릿하거나 마치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은 다리에 힘이 툭 풀려서 주저앉을 뻔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내가 늙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바로 그 방심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피 속에 꽉 찬 칼륨이 신경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술 주변이 얼얼해지는 마비 증상입니다. 치과에서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입 주변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 단계가 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독이 뇌와 심장 근처까지 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것이 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로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거나 미친 듯이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칼륨은 원래 심장을 뛰게 하는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배터리가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정지입니다. 예고도 없이 유언 한마디 남길 시간도 주지 않고 심장이 멈춥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데이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이 멈추거나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던 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는 건강을 챙긴다라며 칼륨 많은 야채와 과일을 매일 갈아 드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억울해하며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야채 많이 먹은 죄밖에 없는데요. 왜 제가 죽어야 합니까? 정말 피눈물이 나는 상황입니다.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야채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근육이 마비되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드시던 그 야채 주스를 멈추셔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지는 마십시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이 무서운 칼륨 독을 해독하고 너덜너덜해진 신장세포를 다시 튼튼하게 코팅해주는 기적 같은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흔한 야채들입니다. 지금부터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진짜 보약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메모지 준비하십시오. 이제 숨통이 좀 트이실 겁니다. 앞서 제가 너무 무섭게 말씀드려서 가슴이 철렁하셨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독이 되는 야채를 냉장고에서 다 비워내셨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죽어가는 신장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야채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야채들은 칼륨 걱정은커녕 오히려 신장세포를 되살리고 독소를 씻어내는 천연 해독제들입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야채는 바로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이? 그거 그냥 물덩어리 아니냐? 영양가가 뭐가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던 오이가 신장 환자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오이는 90%가 수분이라 이뇨작용을 돕는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무엇보다 오이 100g에는 칼륨이 겨우 147m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경고했던 시금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칼륨 수치 걱정 없이 배부르게 드셔도 되는 유일한 야채입니다. 하지만 오이의 진짜 위력은 실리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늙으면 녹이 습니다. 마치 비를 맞은 쇠가 녹슬어 부서지듯이 신장세포도 독소 공격을 받아 녹이 슬고 망가집니다. 오이 속의 실리카는 이 녹을 방지하는 강력한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결과 오이를 꾸준히 섭취한 신장 환자의 염증 수치가 평균 28%나 감소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박진수 할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푸른 소나 먹는 거지라며 고기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빠진 후 제 간곡한 부탁으로 하루 오이 1개를 약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시더니 한 달 뒤 어떻게 되셨을까요? 김 팀장, 요즘 소변 거품이 싹 사라졌어.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라고 하시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 피클이나 장아찌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야채가 아니라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반드시 생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드시되 껍질을 깎지 마십시오. 실리카 성분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루 1개, 그게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두 번째 구세주는 양배추입니다. 위장에 좋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시죠? 위염이나 위궤양 있을 때 드시잖아요. 하지만 양배추가 투석을 막아주는 방파제라는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 양배추 100g당 칼륨은 170mg으로 감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마음껏 드셔도 안전합니다. 양배추의 핵심 무기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혈관 뚫어 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장이 약해지면 피 속에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데 이 성분이 그 찌꺼기를 분해해서 소변으로 쑥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꽉 막힌 하수구에 청소 용액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양대병원 연구팀이 3년 동안 추적했더니 양배추를 주 3회 이상 먹은 그룹은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5%나 느렸습니다. 양배추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푹 삶지 마십시오.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끓이면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생으로 채 썰어 샐러드로 드시거나 끓는 물에 살짝만 담갔다 빼는 정도로 데쳐서 드십시오. 밥그릇으로 반 그릇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이 눈에 좋은 건 아시죠? 하지만 신장에는 더 좋습니다. 신장 질환의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쉽게 말해 세포를 태워버리는 불씨입니다. 이 불씨가 신장 조직을 태워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근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이 불씨를 끄는 최고의 소방관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신장 환자들의 산화 스트레스가 35%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의사로서 드리는 꿀팁 하나 있습니다. 당근은 그냥 생으로 아작아작 씹어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볶아 드시는 게 100배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유 한 방울 두르고 팬에 살짝 볶아 드십시오. 그게 바로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입니다. 한국인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무. 소화 안 될 때 무 드시죠?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엄청납니다. 이 효소가 위장만 돕는 게 아닙니다. 피 속의 노폐물과 독소까지 분해해서 배출시킵니다. 감자는 칼륨을 몸에 쌓지만 무는 독소를 밖으로 뺍니다. 같은 땅 속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아서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손발이 퉁퉁 붓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무는 명약입니다. 무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몸에 열을 내리고 붓기를 기가 막히게 빼줍니다. 천연 이뇨제이자 소염제입니다. 무를 드실 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껍질 좀 깎지 마십시오. 무 껍질에는 하얀 알맹이보다 항산화 성분이 5배나 더 많습니다. 껍질이 좀 지저분해 보여도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 씻어서 껍질째 드십시오. 치아가 약하시면 강판에 갈아서 무즙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무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사총사입니다. 나쁜 야채 네 가지 기억하시죠? 시금치, 토마토, 감자, 아보카도. 이것들은 냉장고에서 빼내시고 그 자리에 오늘 말씀드린 좋은 야채 네 가지를 채워 넣으십시오. 잠깐, 여기서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빨간색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공짜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시금치 빼고 오이 먹겠습니다. 감자 빼고 양배추 먹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가 10년 뒤 투석실이 아닌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야채를 사오셔도 이것을 모르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조리법만 지키셔도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륨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첫 번째 원칙, 무조건 물에 데치십시오.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만 데치십시오. 놀랍게도 이렇게만 해도 칼륨이 40에서 50%나 빠져나갑니다.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치고 남은 그 초록색 물, 아깝다고 국 끓여 드시거나 밥 말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비타민 녹아 있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물은 비타민 물이 아니라 야채에서 빠져나온 칼륨 동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건 걸러낸 독을 다시 몸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눈 딱 감고 하수구에 버리십시오. 두 번째 원칙. 단단한 야채는 물에 담가 두십시오. 감자, 고구마, 당근 같은 단단한 야채는 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썬 다음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십시오. 그러면 칼륨이 물속으로 스르르 녹아 나옵니다.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친 야채로 요리를 하셔야 여러분의 신장이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믹서기는 창고에 넣으십시오. 야채를 갈아서 마시는 즙이나 주스는 신장에 떨어지는 핵폭탄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마시는 야채는 건강식이 아니라 사약입니다. 야채는 반드시 입으로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씹는 즐거움이 곧 사는 즐거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좋은 야채를 골라 올바르게 조리했어도 언제, 얼마나 먹느냐를 틀리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황금 원칙 3가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첫 번째 원칙. 야채는 해 떠 있을 때 드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심 식사가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야채 섭취를 금지하십시오. 우리 신장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낮 동안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느라 지친 신장을 밤에는 쉬게 해줘야 세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밤늦게 야채를 드시면 자야 할 신장을 억지로 깨워서 야근을 시키는 꼴입니다.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한 신장이 파업을 일으키는 증거가 바로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부은 얼굴입니다. 저녁 식사는 최대한 가볍게 하시고 야채는 활동량이 많은 점심에 충분히 드십시오. 두 번째 원칙. 하루 총량 200g을 넘기지 마십시오.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는 생각,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야채의 적정량은 하루 총 200g, 종이컵으로 약 2컵 분량입니다. 오이 반개, 양배추 한 줌, 무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보약이 아니라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짐덩어리가 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말은 신장 환자에게는 곧 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 마시지 말고 씹으십시오. 앞서 강조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즙, 주스, 농축액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야채를 입으로 씹어서 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1차적으로 독소를 중화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즙으로 마시면 이 방어막 없이 칼륨 폭탄이 신장으로 직행합니다. 제발 편하게 건강 챙기려 하지 마십시오. 턱이 아플 정도로 50번, 100번 꼭꼭 씹어 드시는 그 과정 자체가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45세 서연주 씨의 실제 사례입니다. 연주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건강검진 때마다 별일 없다는 소리만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소변에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가득 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48%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연주 씨는 억울해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토마토 주스를 매일 아침 갈아 마시고 저녁에는 시금치 샐러드를 꼭 챙겨 먹었는데 왜 신장이 망가집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던 연주 씨에게 그 건강식은 신장을 죽이는 독극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주 씨의 냉장고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토마토와 시금치를 다 갖다 버리고
그 자리에 오이와 양배추를 채워 넣게 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야채를 일절 금지시켰고 하루 총량 200g 원칙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3개월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장 수치가 48%에서 62%로 무려 14%포인트나 회복되었습니다. 소변 거품은 깨끗이 사라졌고 투석실 앞까지 갔던 그녀는 지금 매일 공원을 조깅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며 눈물 흘리던 연주 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원장님, 야채는 생으로 먹어야 효소가 살고 건강한 거 아닙니까? 제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20대에게는 생야채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노년층에게 생야채는 칼륨 덩어리일 뿐입니다. 비타민 조금 더 먹으려다 신장 잃고 싶으십니까? 영양소 파괴를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데쳐서 칼륨을 빼고 드십시오.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아직 투석 안 하니까, 검사 수치 정상이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신장은 90%가 망가질 때까지 조용하다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턱걸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비 환자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십시오. 내 몸의 수치에 맞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예방하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새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냉장고를 정리하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차가운 병원 투석실이 아니라 따뜻한 거실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